네, 여러분 노화가 뭘까요? 노화. 말 그대로 늙어가는 거. 네, 이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생명체의 점진적인 기능 그리고 그 생명력과 생식력이 감소를 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생물학적 현상이거든요.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화는 당연한 거다 순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면서 막 피하고 싶은 거겠죠. 특히나 권력자들은 이제 이룬 게 좀 많으니까 야 이제 건강보다도 영원히 살고 싶다. 불로불사, 불로초를 이렇게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불로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진시황? 진나라의 진시황. 이쯤 되면은 거의 우리 고정 패널 같으신 분인데 이분 뭐 제주도까지 탐험대를 막 파견해서 서복. 네,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마지막엔 또 수은을 그렇게 먹다가 수은 때문에 수명이 좀 당겨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진시황의 불로초를 향한 욕망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원조가 진시황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원조가 따로 있어요? 진시황보다도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맨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기간은 한 수천 년도 앞섰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진시황과는 다릅니다.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있었나요, 불로초가? 불로초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 부조에 담겨져 있는 주인공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근 그 마블 시리즈 영화의 네. 이터널스의 마동석 씨가 주연했던 그 배역이 바로 길가메시인데 저는 캐스팅이 정말 찰떡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네요. 우측편의 유물이 이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점토판이에요. 일단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에 따르면 반인 반시입니다. 몸의 한 3분의 2 정도가 신이었고 3분의 1만 인간이었다라고 전해져요. 신조차도 우습게 하는 그냥 아나무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불로초를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평생 함께 여행을 했었던 모험을 하던 친구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 이 부귀영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때 당시 인간 가운데 실제 영생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우툰 아피슈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냥 자막으로 볼게요. 힘겹게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바닷속 깊이 잠들어 있는 불로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파도를 뚫고 그 가시 덩굴을 헤쳐 지나가서 겨우겨우 불로초를 얻는데 성공하는데 문제는 불로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메시는 영생을 얻지는 못했었다는 거예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집으로 되돌아오던 길에 땀이 좀 많이 났던지 목욕을 하던 중에 그 옆에 놓아둔 불로초를 지나가던 뱀이 넙죽 먹어버립니다. 아니 먼저 넘었어야죠. 그 순간 길가메시는 이게 인간의 숙명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필멸자의 운명을 타고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불로불사가 신기루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또 잡고 싶은 게 네.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술 작품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것. 16세기 루카스 크라나의 젊음의 셈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목욕인가요?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셈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길 바라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런 젊음의 셈이라는 주제로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작품으로도 펼쳐져 있는데요.
어딘가에 가면 젊음의 샘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샘에서 목욕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더라라는 전설이 이 서구 유럽 문화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었거든요. 뭐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는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트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역사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 젊음의 샘과 관련된 명확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크티오 파키족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바로 젊음의 샘 때문이다. 다시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왜 이 부족 사람들은 이토록 오래 사는 걸까? 왜 하나같이 장수하는 걸까라고 궁금해하다 아마도 이 부족 마을에 전설 속에 등장하는 젊음의 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오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전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믿은 건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때도 영원히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건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네요. 갑자기 우리 토커분들한테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실제 어떤 젊음의 샘이 있다고 쳐요. 들었어. 가실 거예요? 근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오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젊음의 샘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전 절대 안 갑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가보긴 할 것 같아. 물에 몸만 담그면은 뭐 나이스리라는 주름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죽을 확률이 30%예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도착을 해야죠. 그런데 셰프님, 네. 아직도 이 없는 불로초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최근에도 독특한 자신만의 회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사슴 옆에서 굉장히 방긋 웃고 계신데요. 이게 2022년 러시아 탐사 보도 매체 프로액트에 따르면은요, 이 젊음과 활력을 위해서 이 푸틴이 미신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녹혈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혈요법이요? 네, 녹용에서 나오는 이 피 같은 액체들을 이용해서 목욕도 하고 그걸 마시기도 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또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러시아 보건당국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 푸틴의 명령을 받아서 노화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 평균 수명이 68세. 푸틴이 지금 72세니까 약간 넘어섰어요. 아마 이 굉장히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도 이 영생만큼은 정말 놓치지 않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